안녕하세요, 홍동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증 관련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 학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무역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보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선생님, 제가 일본에서, 중국에서, 유럽에서 이런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수입이 가능할까요? 수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불가능하죠? 만약에 수입을 하고자 하면 어떤 인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질문을 10번을 받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런 수입품 인증에 대한 질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수입품 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해드리기 위해서 조금 차분하죠. 분위기가 밤 저녁 시간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도 공부할 것 좀 공부를 좀 하고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 촬영 하나 하고 자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입을 하는데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아예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에 대한 아이템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일본으로 손님들을 모시고 가거나 학생분들을 모시고 나가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일본에 저희들이 처음 방문하게 되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는 아이템이 바로 약입니다. 약. 일본 약이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하죠. 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의료기기라든지 의학기술이라든지 의약품이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딜까요? 자, 독일과 일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픈 역사가 담겨있죠. 자, 일단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이 우리나라 유대인들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뭘 했습니까? 그렇죠. 생체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가 많이 쌓여져 있는 국가들이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의약품의 기술도 상당히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의약품이 상당히 효과도 좋고 국내 저희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의약품은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수입하기가 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의약품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원료 분석표. 그 약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원료 분석표와 그리고 또 어떤 거 제조 공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 그 약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으며 그리고 어떤 제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료 분석표와 제조 공정도는 어디서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의약품 판매하는 도매상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일본 현지에서 그 약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줄 수 있는 서류란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다? 내가 약을 수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인증이 필요한데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서류가 필요한데 제조 공정도와 원료 분석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누가 줄 수 있다? 이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제약회사와 총판 계약을 맺고 독점 수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유명한 의약품을 수입하는 국내 회사 대부분은 어떤 회사들이 많던가요? 큰 의약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수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X, 여러분들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는 게 마음에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품입니다. 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보다는 조금 덜 까다롭습니다. 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에 수입 식품 판매 허가증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식품을 수입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의약품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직접 먹는 거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와 원료 분석표가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자, 이 서류는 또 누가 줄 수 있다? 방금 전에 공부했었죠? 이 식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에서 줄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즉 이런 식품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해외에 있는 본사나 공장에서 총판 계약을 맺고 내가 독점 수입을 해야지만 해외에 있는 회사가 셀러들이 저희들에게 그런 서류를 줄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서류들은 뭐기 때문에 그 제품을 만드는 핵심
기술이자 비법이 담겨있는 서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막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해외 총판 계약을 맺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보통 이런 서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제품들은 수입이 좀 까다로울까요? 해외에 있는 유명한 식품 회사들 있죠. 일본을 예를 들자 그러면 뭐 롯데라든지 뭐 메이지라든지 이런 유명한 식품 회사에서는 당연히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에게 이런 서류를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유명한 식품 회사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들은 국내에서도 뭐 인지도가 있는 대형 유통회사나 식품 회사에서만 보통 이런 제품들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잘 보세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수입식품 과자점이었습니다. 맞죠? 수입 과자점, 수입 식품점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그런 가게에 가보시면 유명한 회사 제품들도 몇 개 눈에 띄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떤 제품들이 많던가요? 이런 제품도 있었어? 그리고 원산지를 봤더니 뭐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크게 유명하지 않은 회사에 이런 나라에서도 식품을 수입을 할 법한 나라의 조그마한 회사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큰 회사가, 해외에 있는 큰 식품 회사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주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해외에 있는 조그마한 식품 회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택을 하기가 상당히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있는 조그마한 식품 회사인데 내 한국에 글로벌 TNT라고 하는 회사야, 야 너네들 물건 한국에 수입해서 내가 유통을 좀 하고 싶은데 너네들 그 물건 좀 줄 수 있어? 그러면 쉽게 응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식품을 수입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유럽에 있는 뭐 유명한 식품 회사, A급 메이저급 식품 회사 제품을 수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총판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조그마한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그 나라에 조그마한 중소식품 회사들 제품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제품들을 수입하는 건 한번 도전해 볼만 하다는 얘기인 거겠죠.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식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의약품이라고 했죠. 의약품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식품. 식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조그만한 중소 기업의 제품은 수입할 수 있으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식기입니다. 자, 식기의 의미는 뭐냐면 음식이 닿이거나 입에 닿이는 조리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모두 다 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마시는 컵, 그리고 포크, 젓가락, 숟가락, 냄비, 프라이팬, 그리고 뭐 뒤집개, 국자, 이렇게 음식을 조리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직접적으로 닿이는 모든 제품들은 식기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런 식기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 인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식약처 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식품처럼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해외 공장에서 주는 제조 공정도와 원료 분석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기는 그런 서류는 필요 없고 공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샘플만 국내로 수입이 된다 그러면 식기는 누구나 다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하나, 식기도 국내에서 수입하고 판매하려고 하면 허가증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허가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수입식품 판매 허가증입니다. 자, 이 허가증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또 설명을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가증은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식품 판매 허가증에 대한 내용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4시간짜리 교육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품협회라든지 그리고 뭐 요식업협회라든지 이런 음식 관련된 협회에서 대행해서 온라인 교육을 해주는데 온라인 교육 4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바로 허가증이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허가증을 바로 교부받아서 식기나 식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나요? 자, 어려운 분들은 제가 자막을 계속 넣어 드릴 거니까 그 자막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요.
자, 오늘은 뭘 공부했죠? 약, 그리고 두 번째 식품, 그리고 세 번째 식기. 자,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같은 경우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제품을 수입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원료 분석표와 제조 공정도라고 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는 누가 줄 수 있다?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주는 서류라고 했죠.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총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한 소상공인들은 외국에 있는 큰 회사와 거래를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국내에 있는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수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품 같은 경우에도 약과 동일하게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와 원료 분석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있는 유명회사 제품은 저희가 수입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해외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은 충분히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도 도전해 볼 만한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식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뭐가 필요하다? 수입, 식품, 판매, 허가증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 그 허가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금방 나올 겁니다. 온라인 4시간 정도 교육만 받으시면 허가증이 나오고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만 하면 바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강의해 드릴 거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아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특별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 수입을 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 13세입니다. 13세 미만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뭐다? 인증을 받아야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서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수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인증을 굳이 내가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그 인증 제품을 그냥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구독자 수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컨텐츠,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때 제 왼쪽 손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아마 오른쪽일 겁니다. 오른쪽에 제 얼굴이 막 뜨고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